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투자 만리장성입니다. 오늘은 31탄입니다. ETF. 네, 어느새 벌써 31탄이 되었네요. 아주 많은,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이 2,000명 이상이 되시는데, 많은 분들이 다양한 성향을 가지시고서 접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귀를 좀 쫙 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ETF 잃지 않는 투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팁을 잘 체크하시면 되게 좋은데 라고 해서 제가 오늘 조금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잃지 않는 투자 ETF에 대해서 하나의 기법을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는 일반적으로 기초 지식이라든지 기본 개념이라든지 투자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실전 사례라든지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게 올려드리는데 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라든지 근데 기법은 사실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기법을 다 공개를 해드리진 못하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비중. 그래서 비중 편을 여러분들 한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비중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는 바로 비중이다. 이거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잃지를 않고 싶어요. 그런데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도할 때의 기준입니다. 즉,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당시에 부동산이 급등을 하거나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거나 주식이 급등을 하면은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의 가치는 늘어나서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매도를 해야지 그게 내 거 아니겠습니까?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 같은 경우 대북주 수익이 뭐 100% 났어요. 그런데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나는 경우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매도 기준이다. 그럼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보유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계좌에서 마이너스를 그리는 손실을 보여주고 있을 경우에 손실을 본 겁니까? 본 게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하루살이. 제가 지금 대형자를 레슨 강의 우리 수강생님들께도 수시로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기본적인 전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새로운 재테크를 대비할 수 있고 내가 이젠 시대가 100세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그러기 위해서 은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55세 은퇴, 60세 은퇴한 다음에 평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에 보고서 만들고 그 일밖에 못하는 분들이 은퇴하고서 장사를 하시고 사업하신다고 얼마나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 관점이 한 달을 투자해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에요? 라고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이 안 나면 투자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 오늘 내가 매수를 해서 내가 수익을 냈다. 아, 나는 투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대를 시켜서 이번 달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냈다. 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번 달 투자했는데 이번 달 손실을 봤어.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재테크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워렌 버핏 올해 투자 수익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나 워렌 버핏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함정이 있다라는 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무엇이 문제라고요? 변한 건 없는데 본인이 변하는 거죠. 본인이 왜 변합니까? 심리가 변하는 것이죠. 주식 투자든 무슨 투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라고 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가 변해. 세상은 변한 게 없고, 근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변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내가 투자한 그 종목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마음이 변하죠. 욕심이 생기고. 두 번째, 내가 투자하고 있던 그 종목이, 그 투자처가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지. 초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려가면은 손실을 봐서 계좌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되니 계좌를 덮고 싶고 무섭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긴 재테크의 여정을 길게 갈 수가 없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SBS 스페셜, 제가 제 수강생님들께 꼭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일요일이죠. SBS 스페셜에서 습관이라는 것을 방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한번 그 SBS 스페셜에 지난주 일요일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에요. 즉 어떤 관점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은 투자를 했을 때 누구나 겪는 거고요. 내리면은 공포가 생기고 오르면 욕심이 생기는 거야.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ETF의 경우에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장이 벌컹벌컹 거린다. 그것은 어디에서 있냐면은 지식의 부족에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하나의 팁.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제가 거의 월화수목 강의를 하고 일요일날 생방송 강의를 하면서 거의 1시간 정도 보통 강의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지금 방송할 때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네요. 저는 이거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거라서 조금 매끄럽지는 못하다라는 점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글을 먼저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본을 읽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저는 대본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냥 왜냐면은 이 주식이든 ETF든 유기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되는 대응과 대처, 순발력, 임기응변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독불장구 같은 고집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거의 이런 생방송만 지금 물론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거지만 이런 그 라이브 방송만 거의 지금 2009년부터 한 10년 정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제발 제가 지난 이제 강의에 있을 겁니다. 비중, ETF 투자 비중이라는 편을 꼭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 개의 잃지 않는 기법 중에 하나가 비중이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구독자님들의 심리를 조금 또 초심을 잃지 않게끔 좀 한번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제가 2019년입니다.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 중간중간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저는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속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괜찮겠네요. 단체 줄넘기가 있죠. 단체 줄넘기. 그렇죠. 저는 이 줄을 계속 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복의 줄, 그리고 간간히 줄이 끊어지는 이제 좀 리스크의 줄을 계속 건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곳에 가보니 이런 좋은 단체 줄넘기가 하는 곳이 있구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넘으면 넘을수록 돈이 떨어지는 곳이 있구나. 라고서 매일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러면은 어떤 분의 경우에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시기에 오실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상태가 너무 좋을 때 오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까? 상태가 좋은 시기에 오시면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태가 안 좋은 시기에 오신 분들은 안 좋은 시기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잃지 않는 투자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아직 모르고 계시는 무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이클을 다 겪으셔야지 된다. 이것이 중요한데 너무 급한가?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올해 시장 종합지수는요. 코스 닥의 경우에는 오른 게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종합지수가 크게 오른 게 없어요. 매도 기준입니다. 이 엑셀 자료는요. 저와 함께 계시는 그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함께 하시는 우리 팀이 매수하셨던 그 매수가, 매도하셨던 그 매수가, 평균가보다 높게 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매도가는 평균가보다 낮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산 증인분들이 100명 넘게 계시죠. 매도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빨간색입니다. 간혹 하나씩 파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입니다. 매도 기준. 그러면 보세요. 5월 달에는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도 있고 아직 보유 중에 있는 것이 파란색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았을 경우에 이런 시기를 겪었을 경우에 어떻게 얘기하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뻔하겠죠. 요런 시기만 겪으신 분들, 즉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비가 오더라. 여름에 태어나서 소낙비, 장마철에 태어나서 눈을 떴더니 비가 오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인생은 비구나.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루살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본 다음에 무엇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겪어본 다음에 해도 뭐 결론은 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급하면은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가고 또 지식이 부족하면 조종장에서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까? 오늘도 6월 달에도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플러스 100 이거는 아직 매도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매도한 거는 다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도가가.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재테크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오늘 내가 부동산 매입을 했어요. 취득세 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뭐 몇 천만 원 내잖아요. 다 합하면은 5억짜리 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1년에 2번 재산세 내고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스타트가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취득세 내고, 부동산 수수료 내고. 그런데도 왜 투자합니까? 오늘을 위해서? 그러면은 다음 달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십니까? 몇 달 뒤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ETF 제 유튜브 채널 1강부터 30탄까지 다 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정상에 오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찾아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정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정상에서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하나 더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갖고 제가 좀 이따가 또 약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예요. 올해 시장에 뭐 크게 오른 게 없죠. 아까 코스닥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올해 시장에서 우리 정상에 계신 분들 매도 기준 수익 내셨습니까? 네, 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크게 한번 보시죠. 이건 월봉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무섭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금융위기를 겪어봤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어봤다라는 말씀은 제가 2008년생이 아니에요. 2008년도에 태어나갖고 겪어본 게 아니라 성인이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직장인이었죠. 다 겪어봤어요. 그 시대. 아직도 2008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우리 어르신 분들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때 무엇을 투자하셨든 달러 빼고는, 금값 빼고는 많이 힘든 상황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그때 2008년도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08년도가 금융위기잖아요. 2008년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2008년입니다. 이 구간이요. 금융위기라고 해서 리만 브러더스 파산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결국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성공하셨겠죠. 이게 바로 팁입니다. 더 깊은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저희 강에서도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 팁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를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은 저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몫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 영어학원 영어학원 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똑같은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하지만 똑같은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학생들이 전해주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 해석의 능력은 매우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은 평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팟성으로 하나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서 가시는 경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전체적인 그 커리큘럼을 잘 이해하시면은 분명히, 물론 매우 빠르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이해가 어렵더라도 분명히 평준화 이상은 가게 돼 있다 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한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셨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 또 우리 댓글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은 저의 또 여러분들 댓글의 힘을 얻어서 다음 32탄이죠.
32탄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잠깐만요. 강의하고 있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ETF에 대해서 명칭을 좀 편하게 정해 놨고요. 강의 같은 것은 지금 카페에 여기 대형자율 레슨 강좌에 있는데 ETF 실전 기법이죠.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발굴한 기법이라는 거죠. 뭐 퉁 밑장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아주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32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오시는 방법은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 아래 보시면은 댓글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은 지금 현재 한 카페 인원수는 한 9,000명 정도 계시고 오늘도 아주 많은 주식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이에요. 오늘에도 많은 분들이 또 주식도 많이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네, 또 카페에서 뵙도록 하고 또 우리 ETF 전용 또 카톡방 또 단체 카톡방 간간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으려면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내용으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